우리나라 일반 기계 기사 시험 문제.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 중에서 1차원적인 거 하고 2차원적인 거를 좀 뽑아놓은 거예요. 제일 첫 거는 보면 알지만 뭐 문제는 똑같아. 그 알루미늄 봉이 있는데 여기 1차원적인 힘의 균형이 있을 때 그것들의 BC 구간에서의 하중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해가지고 요거는 1차원적으로 푸니까는 그냥 좌측으로부터 이렇게 해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할 거예요. 3p 마이너스 요거 3p 그 마이너스 p의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p 하게 되면 p의 BC 구간이 경토가 되고 BC 구간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간단한 거예요. 제일 처음 1번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것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있는 문제도 뭐또 굉장한 공이 있는데 단면에서 발생하는 축하중 선도를 그려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지금 뭐 어떤 부분 단면 C 이 부분에서는 요거하고 요거 두 개까지 하면 되죠. 요거 두 개까지만 해가지고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 F는 뭐 500 플러스 힘의 평형 관계와 따지는 건데 1차원적으로 따진다는 거. 1차원적인 내용이니까 꼭 풀이 과정을 참고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2차원적인 내용, 2차원적. 그래서 힘이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 두 가지가 있을 때 세 가지죠. 하나, 둘, 세 개. 784.8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F1과 F2는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의 평형식에다가 삼각함수만 집어넣어가지고 Y 방향의 힘의 합, X 방향의 힘의 합,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Y 방향의 힘의 합은 뭐 F1의 코사인 값, 그 다음에 F2의 5분의 4. 이때에 삼각함수를 사인, 코사인 각이 있을 때는 그 각을 집어넣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정수비 3대 4대 5 요걸 넣어가지고 그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F2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F3의 5분의 4 곱한 거는 뭐 F1과 같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Y 방향의 힘도 똑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푸는 겁니다. 2차원적인 문제지만 이거를 삼각함수를 이용을 하느냐, 그래서 각도를 집어넣느냐, 아니면 그 B를 집어넣느냐, 5분의 4, 5분의 3 요걸 집어넣느냐,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것도 간단한 문제예요. 내용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까다롭죠. 이와 같이 생긴 막대가 있는데, 막대 길이는 4m.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딱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지면과 평행하게 200N만큼을 이렇게 줬다. 요거하고 평행하게. X 방향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X 방향의 힘의 크기하고 단위 벡터를 집어넣어서 F는 200i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200 곱하기 i가 되니까 200i. 그 다음에 y 방향의 힘은 F의 여기에 AX는 200N의 크기고 그 다음에 y 방향으로는 제로가 되니까 이 힘은 X 방향의 힘으로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수직거리를 곱할 때 여기에 축에 관한 그 식을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수직거리를 집어넣어가지고 4 사인 30도 4 사인 30도 여기 전체가 4니까 4 사인 30도를 집어넣어가지고 400Nm 이렇게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까다롭죠. 이제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 1000N이라는 힘의 크기가 물체에 매달렸을 때 두 개의 강선 A, B, A, C 여기서 작용하는 힘과 그 힘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라미의 정리라는 걸 써요. 자, 세 개의 힘이 있는데 강선에서의 장력과 요강선에서의 장력과 그 다음에 힘에 의해서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장력 요 세 가지가 힘이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자, 평형을 이룰 때 일단은 세 개의 힘이 공적력을 형성해야지만 힘의 평형을 다룰 수가 있어요.
공점력이라는 거는 F, A, B, A, C 그다음에 요 힘 다 요 점에서 만나죠. 요 가운데 점.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점력이라고 부른다. 공점력. 공점력. 자, 이렇게 공점력이 형성될 때 라미의 정리는 요 힘 크기 곱하기 상대각, 요각이 돼. 요각. 그다음에 여기 장력이 걸리면 장력에 대해서는 요쪽 각. 그다음 요 장력에 대해서는 요쪽 각.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요 같은 수식이 설정이 됩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에 대한 그 각도를 찾으면 되는데 이 각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직으로 쭉 올리면 됐어요. 이렇게 올리면. 자, 여기다 줄을 하나 쭉 긋고 나면은 전체 길이에서 이 각도를 빼주는 게 30에서 60을 뺀 그 나머지 각도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도 쭉 올리게 되면은 45도를 뺀 나머지 각도가 될 거예요. 180에서 요 각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인 함수를 집어넣는데 이 사인 함수가 바로 라미의 정리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요 점을 공점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룬다 라는 그 수식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평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면 즉 A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라면은 요 A하고 요 공점력과의 그 거리에 따르는 모멘트가 발생될 거예요. 모멘트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요거는 힘의 평형을 세 개 이상의 힘, 세 개 이상이 평형을 이룰 때는 반드시 요 공점력이라는 게 활용이 돼야 됩니다. 공점력. 공점력을 가지고 사인 함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사인 함수. 자, 여기에서 사인 상대각, 뉴턴분의 상대각, 뉴턴분의 상대각. 요거를 바꿔놔도 상관이 없어. 사인 알파분의 뭐 힘, 사인 베타분의 힘 이렇게 상관이 없다고 해요. 이건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이퀄 관계이기 때문에 요 두 개의 식에서 FAB라는 미지수가 결정이 되고 요거 두 개의 식에서 FAC라는 미지수가 결정이 되는 경우예요. 요거를 우리가 라미의 정리라고 합니다. 자, 요거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 평행의 사배당 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힘이 형성이 되죠. 그거하고 요거는 두 개가 평형이 돼야 되죠. 평형이 돼야 돼요. 그 두 힘의 합을 세 개로 늘려놓은 거야. 세 개로. 이와 같은 것을 라미의 정리로 쓰게 되는 거니까. 2차원적인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공점력을 확인해라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에 있는 거는 조금 까다로운데 자, 이렇게 됐어. 여기에 1000N이 걸렸어. 똑같이. 그리고 요 장력과 요 장력 세 개를 세 가지의 힘을 가지고 힘이 F1000에 대해서 상대각이라는 걸 이렇게 됐을 때는 찾기가 좀 까다롭죠. 자, 상대각은 어떻게 되냐면 요 힘을 포함하지 않는 각, 요 각은 포함하고 요 각도 포함하죠. 근데 요 각은 포함하지 않는다. 30도라는 거를. 자, 그래서 요 1000분의 사인 30.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 말고 요쪽 각.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는 요거하고 요거 말고 요 각. 이렇게 세 개를 상대각으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선 검토하게 되면 T1, T2는 미지수고, 그 다음에 각도는 이제 요 각도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고, 1000에 대해서는 30도다라는 것을 라미의 정리로 쓸 수가 있어요. 라미의 정리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지수 T1하고 T2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문제에서는 AC 부재니까 이 AC 부재에서의 T1만 구하랬어요. T1의 상대각은 어떻게 됩니까? 요각하고 요각을 끼지 않으니 요거 두 개는 서로 끼어 있지만 요거는 안 끼어 있죠. T1 내에서는 45도가 될 거예요. 45도, T1분의 45도. 그 다음에 T2분의 285도. 여기 요각은 285도의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1000에 대해서는 30도. 이렇게 세 개를 집어넣어가지고 힘의 평형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경우 좀 까다롭죠? 네, 어떻게 잡아야지? 각도가 막 그래서 좀 보여주셔. 각도가 뭐? 자, 요거에 대해서는 요게 공점력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요게 안 꼈지. 요거하고 요거는 껴 있지만, 요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끼인가. 그러니까 상대각은 요거를 포함하지 않는 각도야.
그 컨셉을 알면은 라메 정리를 바로 쓸 수 있어요. 라메 정리를 쓰면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다수계의 힘에 대해서 공점력을 형성한다는 걸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트러스 문제예요. 트러스인데 부재 AB 부재가 갖고 있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자, 여기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요 각도가 있고, 다 있어요. 500에 대해서는 띄지 않은 요 상대값, 요거죠. 자, 요거는 각도 나오지 않고, 요 전체 길이분의 요 5라는 어떤 숫자에 대한 사인 값으로 나타났어요. 요거분의 요거에 대한 사인 값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 탄젠트 값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라미의 정리로부터 500에 대해서는 요 각도는 먼저 구한 여기 악탄젠트에서 5분의 3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FAB는 120도 마이너스 30.96도를 여기서 구한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970이라는 값을 구한 경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상학함수인데 각도로 집어넣지 않고 치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상학함수를 이용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요게 3, 요게 5가 되니까 그 값을 가지고 계산한 경우가 됩니다. 요 정도 되면은 똑같이 힘의 평형 문제라도 굉장히 까다롭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이건 2차원적인 문제니까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3일차 자, 이제 모의 문제가 나왔어요. 모의 문제가. 자, 보인데 집중하중만 다뤘어요. 집중하중인데, 자, 요거는 단순보죠. 단순보이고 뒤쪽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단순보예요. 단순보이고, 자, 그리고 보의 단면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단면에 대한 정보. 자, A단에서 0.2m 떨어진 곳의 전단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전단력은 여기에 반력과 똑같죠. A에서 0.2m 떨어져서 요 부분이지. 뒷부분을 지워버리고 생각하면 RA가 그냥 그대로 전단력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RA를 구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RA 구하려면 B점에 관한 모멘트 합은 제로로부터 구하죠. 자, 그래서 B점에 관한 모멘트 합은 제로로부터 RA를 구하고 RA 값 자체가 바로 전단력이 될 거예요. 모멘트랑 전단이랑 같은. 모멘트가 아니고 이 전단력만 구하라는 거예요. 전단력. 자, 모멘트 같은 경우는 요즘 모멘트 어떻게 돼요? 그거 구한 RA 곱하기 0.2만 하면 되죠. 뒷부분은 지우라고 했으니까 잊어버려라. 자, 단순보의 문제에서 0.2m 떨어진 곳에서의 전단력. 모멘트 값을 구하려면은 이때는 백상상도를 치기 이게 답이 되겠지만은 모멘트를 구하려면은 단위가 뉴턴점 메다가 돼요. 그래서 뉴턴점 메다에 해당되는 게 여기 0.2m를 곱해가지고 요거 곱하기 0.2 뉴턴점 메타 이렇게 해서 모멘트를 구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고 이런 것들이 기사 시험에서 나와요. 요거는 가장 난해한 문제입니다. M 이퀄 시그마 Z라는 전단력하고 전단 능력 Z라는 단면 기술을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면의 정보가 꼭 필요해요. 단면의 정보. 자, 단순보인데 하중 P가 역시 B 쪽에 치우쳐 있고 A단에서 여기 몇 미터예요? 0.4야? 0.4m. 자, 0.4m 떨어진 위치에 하중 P가 작용하고 있어요. 자, P가 작용할 때 A단에서 0.2m 여기 떨어진 곳에 부피 능력을 구하래요. 이 부분에서 부피 능력. 부피 능력은 여기까지 오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R이라는 반력만 모르지.
그래서 RA를 먼저 구해가지고 곱하기 0.2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의 단면에 대한 정보가 나왔다. 이게 없다라면 단순한 문제지만 단면에 대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단면 정보를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보의 굽힘을 하지만은 전단 응력일 경우에는 m 이퀄 시그마 z라는 요수를 지금 쓴다고. 요때의 z가 단면 계수라는 거예요. 단면 계수는 사각형 단면일 경우에는 6분의 bh 제곱이죠. 12분의 bh 3승에서 2분의 h로 나누니까 6분의 bh 제곱. 6분의 bh의 제곱이라는 단면 계수를 먼저 구하고 모멘트는 어디서 구해요? 여기에서의 반력 곱하기 0.2라는 수식으로 써들어가요. 그래가지고 풀면 돼요. 수식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m 이퀄 시그마 z를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되겠어요. 요 정도는 문제 안 나와요. 일단 알아만 두세요.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집중하중이 4하고 8이 있는데 중앙도 아니고 어딘가 지우쳐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는 A가 더 클지 반력 A가 더 클지 B가 더 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에 맞춰서 해야 돼요. 자, B 같은 점에서 보의 중앙점이라면 9하고 10 되니까 16, 8, 8이니치 5, 6, 7, 8 여기쯤 되겠네요. 요 점에서의 굽힘 모멘트를 구하라고 해요. 굽힘 모멘트를 구하려고 하게 되면 8을 곱하면 된다는 거 알고 요 RA 곱하기 8 마이너스 이건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는데 요 4에 의해서 이렇게 돌리는 게 있으니까 일단 RA는 먼저 구해야 되고 RA를 구하고 8 곱하고 그 다음에 4 곱하기 요게 8에서 5 빼면은 3인가? 3을 집어넣어줘야 돼. 자, 그래서 RA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는 B점에 관한 모멘트 합은 0이다. 로부터 단면 정보가 없죠. 단면 정보가 없으니까 m 이퀄 시그마 z를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쉬운 문제요. 자, 그래서 시그마 b는 0으로부터 RA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중앙은 요 6.25에 4가 되나? 왜? 8이 될 텐데. 그치. 요거지. 요거 6.25. 요 6.25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냥. 그게 전단력이고. 그 다음에 모멘트는 6.25 곱하기 거리 8. 4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구하는 문제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단면 정보가 없어요. 원형 단면이든 뭐 사각형 단면이든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단면 정보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단순하게 모멘트하고 모멘트 그 반력만 구하고 그 반력에 의해 가지고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수업 시간을 맞출 수가 있어. 자, 요거 다음 문제. 자, 요거는 3분의 W씩 집중하중이 다 집중됩니다. 자, 이때 최대 굽힘 모멘트는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SFT BM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SFT는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서 올라가고 3분의 W로 내려오고 또 3분의 W로 내려오고 또 3분의 W로 내려오고 RB에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SFT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최대 굽힘 모멘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금 각도가 느리게 약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울기 약간 들어오고 또 마이너스 기울기 완전히 휘어져서 이 가운데 부분이 주강 부분이 최대 굽힘 모멘트 될 거라고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굽힘 모멘트 주강점을 향하려면은 4분의 L, 4분의 L의 이 부분을 찾으면 되니까 여기 RA만 하나 모르죠. RA를 시그마 M의 B는 0으로부터 구하고 그거 곱하기 2분의 L 그 다음에 3분의 W 곱하기 4분의 L을 서로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시그마 M의 B는 0으로부터 RA를 먼저 구합니다. RA는 2분의 W. 요게 W인데 전체적으로 W 값이에요. W가 이렇게 주어있는데 2분의 W씩 나오면 맞죠. 그래서 2분의 W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M의 max는 중앙점이 되고 2분의 W 곱하기 2분의 L은
요점은 이렇게 돌리고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3분의 W만 이렇게 돌려요. 팔의 길이는 4분의 L 4분의 L 그래가지고 이렇게 값이 구해질 거예요. 전부 다 미지수로 되어 있고 어떤 숫자가 아니니까 좀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별 내용은 아니에요. 이것도 단면 정보가 없어요. 단면 정보가 없을 뿐. 이쯤 되면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걸 응용한 문제들이 자꾸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 보호에 대한 내용들을 SFD와 BMD가 어떠한 그림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경우에 자, 중앙에 집중 하중이 있을 경우에 첫 번째 그림은 SFD는 0차가 되고 그 다음에 BMD는 한 차수 높은 1차의 그림이 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등분포 하중일 경우는 1차적으로 일단 그림이 그려지고 따라서 SFD는 1차적이고 BMD는 2차적이다. 2차적인 그림.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그림 보기에는 뭐 2차 그림이랑 비슷하지만 이게 3차 그림이에요. 3차의 그림. 뒤에 거 두 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단순 보일 경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등분포 하중일 경우 값을 구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변분포 하중에 대한 값 구하는 거. 자, 이때는 하중을 집중 하중으로 바꾸는데 자, 오른쪽 끝으로 가죠. 오른쪽 끝으로. 그래서 거기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전체 LHD에 이걸 2대 1로 나누는 그와 같은 그 길이가 나올 거예요. 자, 그거를 다 정리하면은 요 내용이 됩니다. 결국 SFD는 집중 하중일 경우에는 0차, 등분포 하중 때는 1차, 그 다음에 변분포 하중 때는 2차가 되고 BMD 선도는 요거보다 한 차수 높은 1차, 2차, 3차가 돼요. 그 다음에 순서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은 미지수를 먼저 구해야 되니까 시그마 M의 I에서 뭐 B라든가 뭐 어떤 위치를 찾아서 A점에 관한 반력을 구하려면 B점에 관한 모멘탑은 0으로부터 A점에 관한 모멘을 잡으려면 뭐 A점에 관한 모멘탑은 0으로부터 반력을 먼저 구해줘야 돼요. 반력은 미지수니까 그걸 못 구하면은 뭐 SF나 BMD의 값이라든가 이런 걸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력을 구할 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SF로 BMD를 그려봐가지고 그걸 완성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선도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지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은 값이 나온다, 낮은 값이 나온다는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집중하중이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것에 대한 SFD, BMD를 먼저 그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는 RA하고 RB가 미지수가 되죠. RA하고 RB가. 자, RA를 구하려면은 RA는 어디서부터 구하냐면은 시그마 M의 B는 0으로부터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 하려면 여기다가 손 딱 찌그렇지. 자, 그래가지고 RA 곱하기 전체 길이. 요거 곱하기 요 길이. 요걸 해가지고 그 값이 이퀄 0이다. 그로부터 RA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위치라면은 전단력은 그냥 요 값이에요. 자, 요 위치라면은 전단력 요거에서 요거를 뺀 값이 되죠. 전단력은. 모멘트라면 요 위치에서 모멘트라면 요거만 곱하기 요 거리만 곱하면 돼요. 요 위치라면 요거 곱하기 요 거리 마이너스 요거 곱하기 요 거리 해가지고 모멘트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RA로 0차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RB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그림에서 RA가 RB보다가 작죠? 타당성 있어요?
RA 쪽이 더 많이 부담해야지. RA가. 옆에서 어때? 아니 여기 이쪽으로 줄수 있으니까 이게 이 크기는 똑같더라도 요 값이 더 커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잘못됐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요만큼 이렇게 내려와야 되지. 타당성 있는 거를 찾아줘야 돼. RA가 더 부담이 크다. 자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드는데 플러스 기울기가 더 크고 마이너스 기울기는 작다라는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기울기가 더 크고 여기는 기울기가 작다. 이러한 BMP가 나올 거예요. 금방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저기 요점이지 요점. 요점에 대한 모멘트 값, BM 값을 요점에 대해서 집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찾으면 돼. 그거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 요거 RA 곱하기 여기까지 8의 길이만 찾으면 구할 수가 있지. 그래서 여기 재원이 나올 거예요. 전체 길이가 뭐 L이고 여기는 뭐 3분의 L이고 그다음에 여기 뭐 3분의 2L이다. 이런 재원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 RA를 시그마 M 이퀄 B 이퀄 제로에서 구하고 그 값이 여기서 뭐 30이 나왔다라면 30 곱하기 3분의 L만 하면은 여기에 BM의 최대값이 얻어질 거예요. 그러한 방법으로 순서를 정하면 됩니다. 그거를 정리한 식이 여기 나와있듯이 SFD와 BMD를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2차하고 3차에 대한 컨셉을 우리가 마칠 거예요. 집중하지만 다뤘기 때문에 비교적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오늘 하려는 내용 중에 가장 까다로운 내용이 이 도르래에 대한 도르래 문제는 일단은 다른 데서 퍼왔어요. 퍼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책에 없습니다. 사진을 찍든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도르래 1번은 자, 도르래라는 문제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다 연결이 돼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도르래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룰 때는 정력학도 아니에요. 동력학도 아니고 힘의 평형은 항상 이루면서 지나가요. 무슨 뜻이냐? 자, 2kg하고 5kg짜리 두 개가 이렇게 걸려 있다. 자, 이렇게 된다라면 뭐 요거와 이 처음에 이렇게 걸렸든 뭐 두 개가 똑같이 걸렸든 하게 된다라면 이건 어떻게 돼요? 운동을 하죠. 무거운 쪽은 내려갈 거 아니야. 5kg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라고. 그리고 내려가는 방향이 지구 중심부를 향하니까 중력 가속도를 고려하는 내용이에요.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FBD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줄이 버티니까 줄에 장력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하방에 오르는 중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력의 크기는 뉴턴으로 바꾸면 2 곱하기 10 하면 되죠. 2 곱하기 9.8. 9.8 대신 10을 쓰니까. 그래서 이 G는 여기 이제 요쪽에 있는 거예요. 이 G는 20뉴턴이라는 것이 여기 중력 가속도 10을 집어넣어가지고 20뉴턴이라는 걸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OG가 되죠. OG가 되고 F 이퀄 MA예요. F는 MA. 수식이 하나밖에 없어. 중국어 때 배우는 건 F 이퀄 MA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F는 MA. 그래서 A 대신에 G 넣은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기는 20뉴턴이 발생하고 여기는 50뉴턴이 발생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내용이에요. 운동. 이거 동력학이에요. 이거는 벌써. 그런데 동력학 이전에 생각해야 될 것들을 알아보는데 우선은 움직임이 있으니까 움직임까지 고려한 수식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좌측 쪽에서는 이 같은 그림, 우측에서는 이 같은 그림. 50과 20뉴턴은 둘의 하중에 힘의 차이가 있어.
그렇다면은 상상할 수 있듯이 5km 쪽으로 뭔가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운동 속도에 대한 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그 운동에 관련되는 내용을 다음에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A 쪽에서는 위로 올라가는 A라는 가속도로 운동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5km 쪽에서는 A라는 가속도로 내려오니까 운동 가속도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에 A를 구하는 게 F equal MA라는 공식이지만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중고등학교 때서 이거까지는 일단 배워야 된다고. 자, 그래서 A를 구하기 위해서 그 같은 등식을 만들었고, 이제 이쪽은 가속이 되는데 20이라는 크기에서 A라는 가속도 F equal MA 적용해가지고 이와 같은 식이 장력 T는 T-20은 2A라는 가속도로. 자, 요거 F예요. F. 전체 식이 F. 이쪽 방향으로는 중력이 20.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운동의 둘 사이에 상대적인 내용이 가지고 가속도가 A라는 가속도가 생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T 장력 마이너스 여기에 중력 20은 2A라는 식 첫 번째가 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는 아랫방향으로 가속이 되니까 아랫방향 가속이 돼서 50 마이너스 T라는 똑같은 개념이 돼가지고 여기서는 5A라는 가속도가 생기더라. F equal MA하고 중력에 관련되는 수식만 가지고 만든 경우가 돼요. 그래서 11번과 12번이 성립이 되고 요 1과 2를 서로 같은 내용으로 풀어서 A라는 속도가 7분의 30m/s 제곱이다 라는 거로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T라는 걸 구해라 그랬다 그러면 T라는 것은 2분의 700에 해당되는 장력이 발생될 것이다. 자, 요거는 사실은 문제는 단순하지만 실제 내용은 동력학의 내용이에요. 동력학의 내용. 근데 동력학의 내용까지를 중고등학교에서 일단은 먼저 알려줘요. 이 도르래 문제가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일반적인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지는 않지만 도르래를 적용한 문제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까지도 일단 중고등학교 문제에서 다뤄요. 우선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오게 되면 요 컨셉이 나와요. 자,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준다. 아래로 이동하는 거를 뭐 위쪽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자, 이건 고정 도르래가 돼요. 위에 붙어 있어. 고정된 거예요. 고정 도르래일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움직여. 이쪽 방향 같은 거를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바꿔주는 경우예요. 그런데 요거는 움직도르래라고 해요. 움직도르래. 자, 움직도르래일 경우는 이동 거리가 2배가 되고 그 방향을 바꾸진 않아요. 자,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똑같이 움직이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고정 도르래는 힘의 방향을 바꿔준다. 자,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움직 도르래는 이렇게 됐어. 지금 요거는 도르래가 몇 개가 있어요. 1개, 2개, 3개인데 요거 붙인 거예요. 붙인 거를 일부러 띄워놨어요. 여기서 힘을 얼마를 줘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야. 요 무게가 얼마일 때 여기서 힘을 얼마나 줘야 되겠느냐. 근데 움직 도르래 2개, 그다음에 고정 도르래 1개,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리고 자, 지금 여기에서 F라는 힘이 됐을 때에는 여기도 요거하고 서로 평형이 돼야 되니까 F예요. 자, 그래서 F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EF가 되겠죠. 여기 EF하고 여기도 EF가 돼야지만이 평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F가 되고 요거 EF, EF 합해서 4F가 되고, 그 다음에 4F하고 이쪽 4F가 합해서 8F가 돼요. 전체적으로는 이 무게는 4F, EF, F 3개를 합한 게 그 질량을 들어올릴 거야. 3개를 막. 3개가 요 질량이 될 거라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줘야 될 힘은 음직도를 2개 쓰고 고정도를 하나 썼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14N이라고 됐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에 이 F라는 힘은 물체의 무게가 이게 중력이 14N이라면은 F는 그것의 7분의 1인 2N만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도르래 관련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도르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거랑 비슷하죠. 요거랑 비슷하긴 한데 그거 조금 다른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르래 문제를 한번 보면은 좀 전에 나눠준 것 중에서 도르래 문제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요. 요 그림 있죠, 요 그림. 요 그림이에요. 요거 도르래 문제예요. 근데 똑같은 도르래 문제라도 지금 요거에서는 하중이 왼쪽 끝에만 걸려 있어. 왼쪽 끝에만.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도르래 무게를 감당하는 거는 음직 도르래 2개가 감당을 하고 고정 도르래는 방향만 바꾼다고 해요. 이와 같은 그림이에요. 만약에 하중의 크기를 구하라라고 하면 도르래 문제는 조심해 줘야 돼요. 아, 이게 이렇게 걸렸는지 아니면 지금 그 나눠진 예제처럼 이렇게 걸렸는지 잘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는 힘의 평형만 다뤄요. 그래서 만약에 하중이 6N이라는 것이 이렇게 걸렸으면은 힘의 평형 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그러면은 8N이네. 8N이 하방향으로 W라는 값이 됐어. 그러면 1번과 2번은 얼마가 될까? 4지. 힘의 평형만 다른 거예요. 4N, 4N. 자,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어떻게 돼? 2가 되겠지. 2N, 2N이 될 거예요. 그리고 4번하고 5번은 2N이지만 6은 4. 그렇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힘의 평형 문제만 다루는 도르래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값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F가 8N이라면 1번과 2번에는 4씩 집어넣으면 되고 1번과 2번 아래쪽에 1, 2, 3, 4, 5, 1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2가 걸려가지고 음직도로의 힘의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4의 반씩 나눠서 2씩 걸리지. 같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5도 2가 돼야지 평형이 될 거야. 그리고 6은 4가 될 거야. 4가 될 거야. 힘의 방향으로 맞고. 자, 이와 같은 도르래 문제가 하나 나왔어요. 힘의 평형 문제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문제는 이건 뭐 일반 뭐 마이너리지 아까 어디야? 그래서 마이너리라는 데가 일반 경영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들. 위에 있는 거는 뭐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정수하고 분수만 이용을 해가지고 값을 구하래. 구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건 인수분해 하래. 자, 일단 전개를 해보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마이너스 12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 되죠. 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하고 나서 인수분해하면 한번 적어봐. 거기다 적어 그냥. 적어봐. 전개를 해봐. x제곱 플러스 7x하고 마이너스 2x를 합해야 되지. 그러면 마이너스 5x인가? x 마이너스 그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렇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그렇게 돼야 돼. 답은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너무 어려운 거 하다 보니까 쉬운 거 잘 못해? 인수분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는 뭐 2하고 3이라는 그런 해가 얻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것도 뭐 1차 방정식인데
뭐 값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x의 값을 구하면 되죠. 이건 공통인수인 뭐 10으로 곱해가지고 앞쪽에는 5 곱하고 뒤쪽에는 2를 곱해가지고 2x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그건 x는 미지수 한 개니까 등식 풀면 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도르의 문제는 좀 전에 했던 거를 이용해가지고 힘의 평형만 이용해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도르의 문제가 이제 그와 같은 힘의 평형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방법 봅시다. 일단 근본적인 내용은 힘의 평형을 다 따져요. 자, 여기에 물체가 있고 1200N이 되는데, 자, 여기하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건 4T, 4T씩. 그 다음에 요거는 뭐 8T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일단 먼저 구분을 해줘야 돼요. 힘의 평형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 메모를 해가지고서 힘의 평형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힘을 분해를 해준다. 각 성분 요소마다. 자, 이러한 식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힘을 나눠주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똑같은 문제라도.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풀 거는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는 수식이 있어요. 에너지의 보존. 지금 여기에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도로에 걸렸어. 이거 무슨 도로예요? 움직 도로에, 고정 도로에. 고정 도로에. 고정 도로에. 그냥 방향만 바꿔줘. 근데 이 식에서는 뭐가 하나 있냐면은 이 부분에서의 마찰력이 중요해요. 마찰력. 마찰력에 의해서 운동이 지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마찰력을 집어넣는데 이쪽에 있는 물체가 이리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력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돼요. 자, 에너지 보존식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쪽에서의 지탱하는 힘은 마찰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잠깐 쉬었다 갑시다. 네, 조금 쉬었다가.